오고 오는 길에 들려서 강릉의 자랑 테라로사 2000년대에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그런 커피의 전설 테라로사를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테라로사 4,000점을 시작으로 해서 강릉 경포점이 작년에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오늘은 한번 기회가 돼서 가보게 되었어요. 커피는 맛이 너무 좋죠. 커피 한 잔 마시고 2층에 올라가면 한길서가라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한길사들이 굉장히 오래된 출판사죠. 한길사 1976년부터 무려 보여드릴까요? 1976년에 출판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문 서적들, 거의 뭐 지성의 보고죠. 제가 한길서점, 한길사 하면은 뭐 더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길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책들 중에서 오늘은 2권의 책을 샀는데요. 일단 하나는 한길사 대표님이시죠. 김원호 사장님, 김원호 작가님의 세계 서점 기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은 달리 초현실주의, 녹아내리는 시계의 주인공 코스염 작가님. 이 작가님 책 이렇게 2권을 샀는데요. 먼저 저는 김원호 선생님의 세계 서점 기행을 너무 빨리 읽어보고 싶어서 급하게 제가 잠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요 첫 그림 너무 좋죠? 이런 가보고 싶은 서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서점 하면 어디가 제일 기억나세요? 저는 어릴 때 교보문고나 또 종로서점 이런 데를 이제 아빠하고 같이 가면 너무 흥분됐었어요. 그 책 다 읽어보고 싶고 책 속에서 그냥 자고 싶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한 권이라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사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나는데 종로서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아쉬움에 대한 것, 그리고 책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실 때 꼭 멋진 서점을 방문을 해보신다고 해요. 요즘 그 에코 투어리즘이라든지 아트 투어리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코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여행을 가는 거죠. 방문을 하고 그 예술적인 프로그램도 즐겨보고 거기에 페스티벌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또 어떤 체험도 관련된 그런 예술에 관련된 체험을 하는 투어리즘, 에코 투어리즘 같은 경우 생태 여행이죠. 그래서 자연의 그런 손대지 않은 곳을 방문해 본다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데요. 이 김원호 선생님께서는 세계 서점 기행이니까 북 투어리즘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도 꼭 한번 어느 기회가 됐을 때 이 나라를 방문하면 이 책에 소개된 그 서점들을 가보고 싶어요. 먼저 첫 페이지를 열어보는데요. 이분이 작가님이세요.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셨는데 1976년에 이 한길사를 만들게 되셨죠. 저는 사실 한길사 굉장히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이삼성 교수님 전쟁과 야만을 쓰신 그 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너무 보고 싶어요. 교수님 보고 싶어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한길사를 딱 생각하면 교수님이 생각나고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20년 이상 흘렀는데 20년까지는 아닌가요? 이제 중간에 많은 기억은 없지만 제가 한길사를 교수님을 하고 같이 원고를 내신다고 하셔서 그쪽 한번 따라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주로 이주를 했지만 그때 신사동에 있었던 그 한길사를 방문했는데 그때부터 저 열심히 책을 읽었으면 굉장한 지성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제가 잠시 오늘은 첫 서점이 어디냐면요. 네덜란드에 있는 서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첫 서점은요, 마스트리흐트 도미니카논 서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서점이 마스트리흐트가 어딜까? 봤더니 여기는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마스트리흐트라는 곳에 영롱한 서점 도미니카넌이라는 서점이 있는데요. 이 서점이 생긴 것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 서점 자체는 성당이었다고 해요. 성당이 지금은 서점이 된 거죠. 우리가 1294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요, 고딕교회 형식인데요. 그래서 1924년에 지어진 도미니크파의 고딕교회가 서점이 된 그런 경우예요. 가로가 25m, 세로 80m, 그리고 높이 25m가 되는 아주 공간이고요. 성당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그 찬란한 햇빛이 있는 곳에 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단이라고 할까요? 그 중앙 부분에는 십자가로 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거기는 커피를, 지금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데 마치 굉장한 그 뭔가 예식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어떠세요? 정말 이 천장이 어마어마하죠. 위로 하늘을 쭉 보면 서점에 왔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엄숙한 뭔가 종교적인 그런 느낌 이 안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2008년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대요. 가디언에서 도미니카논이. 그런데 2000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이곳이 처음부터 서점이진 않았어요. 이 굉장히 오랜 시간, 1294년에서부터 2000년대까지니까 그 사이에 이 도미니카논의 이 서점의 이력은 아주 다양해요. 원래는 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고딕 건물인데 1794년에 네덜란드를 침공한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군이 이 도미니크 파를 퇴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 침략군이 들어서게 되면서 여기는 놀랍게도 물품 보관 장소가 되었다고 해요. 때로는 복싱 시합장, 너무 아시죠? 자전거 보관소, 자동차 전시장, 소방서 장비 보관소, 운전면허 필기장, 여자 핸드볼 경기장,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시신 보관소였다고요. 그리고 한때는 콘서트홀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마스트리흐트의 이 청소년들의 댄스, 다른 이성의 눈뜨는 카니발 공간으로. 그런데 2004년에 네덜란드의 최대 서점 체인인 셀렉시스가 이곳에 서점을 이제 원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애플 같은 대기업들도 많이 탐을 내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소유권을 가진 마스트리히트 교구가 이곳에는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서점을 개설하겠다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 교회 안의 시설,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이잖아요. 석조 건물. 여기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하에 이곳이 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축 이래 한 번도 손상을 받은 적이 없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보관 상태가 좋고, 심지어는 그 천장 쪽에 2m 높이의 다락 나무 석가래도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인 셈이죠.
이것을 디자인을 새롭게 한 분이 암스테르담의 건축사무소 메르크스와 히로토라는 분들이신데요. 여기 보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내부가 생겼습니다. 이쪽에 보면 검은색 철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것들에서 책을 이제 고를 수 있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석조와 철제가 현대 아주 오래된 그런 느낌과 또 이 철제가 조화를 이루게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검은 아까 그 검은 이 철제 서관은요, 교회 벽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몇 년 뒤에 여기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 서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진도 보셨어요? 야, 여기는 무슨 아주 좋은 대학교의 그런 도서관 같기도 하고요. 이런 데 서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일반적인 서점, 기능성을 강조한 서점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잘 이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서점이 셀렉시스가 2012년에 부도가 나면서 다른 새 경영주가 나서게 됐대요. 그때 폴라레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것 역시 또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국 2014년 1월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디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점, 또 이 가디언이 칭송했던 이 서점은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워졌었냐면 천국의 서점, Bookshop Made in Heaven 이라는 이름으로 멋있게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때 이 도미니카넌 서점의 매니저 톤 하르머르와 직원들이 그래 문 닫자 이렇게 하지 않고 크라우디 펀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독자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서점의 새로운 미래에 투자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감히 당신을 도미니카넌 서점의 친구로 부르고 싶습니다. 5년 안에 이 투자액의 125%를 보장해 주겠다. 1000유로를 투자하면 5년 후에는 1250유로를 돌려주겠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틀 만에 4,000여 명의 페이스북 회원이 좋아요를 눌러줬고 이 직원 20명은 모두 자신감을 얻게 되었대요. 그리고 다시 2014년 3월에 크라우디 펀딩이 개시되면서 60시간 만에 5만 유로,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10만 유로가 모여져서 서점을 살리는데 필요한 돈의 2배가 넘는 돈이 모금이 되었고 총 620명이 펀딩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문을 열 수 있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 서점 대표를 맡게 된 그 도미니카논 서점의 매니저였던 톤 하르머르는요, 투자한 친구들의 날을 정하고 서점 운영도 토론을 합니다. 도미니카논 서점의 목표는 네덜란드 헌법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와 일치한다. 독자들은 모든 진리와 사상을 우리 서가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은 고객이 선택한다. 우리는 독자들의 책 선택과 책 읽기를 도와주는 서가를 만드는 일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후로 이 도미니카 서점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즐거운 공회당?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서점이 생김으로써 이 도미니카논이라는 곳은 더 아름다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만여 권의 책들이 있는데 1년에 1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네요.
무엇인가요? 책 만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변방에 내팽겨진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담아내야 한다. 사람들의 가슴에 시온을 심어주는 책이어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지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 스스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800년의 세월을 소장하고 있는 도미니카non 서점에는요, 이 책들의 합창, 황홀한 빛을 온몸으로 받는 책의 숲이라고 합니다. 이 김원호 선생님께서는 이 도미니카non 서점을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도미니카non 서점,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서점에 한번 가서 책 속에, 이 향기 속에, 책들의 합창 속에 저도 한몫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 영국에 있는 서점, 요 서점이죠?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